안녕하세요. 생활환경 지킴이 이동신입니다.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살고 계신 분께서 앞베란다하고 뒷베란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나는지 너무 궁금하다, 그리고 처리가 가능한지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렸는데요. 감사하게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. 그래서 그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앞으로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객님과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저와 끝까지 보시면서 해결 방법 같이 찾아보시죠. 우선 뒷베란다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뒤에도 있네요. 네, 이게 좀 몇 개월 됐어요. 아하,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요 뒤쪽에도 있을 거라는 건데, 있네요. 그것도 곰팡이에요? 네, 저 곰팡인데 물 떨어지면 요 뒤에 있는 요 장 쪽, 위쪽이라든가 사이드 쪽에도 곰팡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. 이게 장에 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우선 뒷베란다 또 열어보겠습니다. 야, 이거 생각보다 심한데요? 네,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하루 이틀 이 정도가 아닐 텐데, 와, 이거. 작년은 어떻게 참았는데 올해는 점점 진해져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더라고요. 와, 기타 문제를 보니까 우선 좀 잠깐 보겠습니다. 보는데 샤시나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는 아닌데, 일단 외창인 것도 있지만 실리콘이 별도로 터진 거는 없는 걸 봐서는 내부에 샤시하고 벽체하고의 어떤 단열이라든가 폼 관련된 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바깥쪽에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. 바깥도 가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내외부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습이 되면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, 다행히 외층 문제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걸 저희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? 네, 없을 수는 있어요.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. 지금 보시면 이쪽 뒤에는 같은 외벽인데 곰팡이가 안 나 있죠. 이쪽 부분에는. 근데 이쪽엔 나 있잖아요. 결과론적으로는 이 두께가 있는데 빈소리가 나죠. 보강 작업이 되어 있는 어떤 약간의 단열 형태의 해주는 거를 저 부분에서는 좀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, 이쪽은 그 두께만큼이 얇다 보니까 보강 작업이 아예 없어서. 그럼 여기는 그 곰팡이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단열 처리해야지 안 생기는 거예요? 그렇죠. 일단은 단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결과론적으로는 결로가 생기단 말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결로 자국으로 해서 물이 흘렀던 자국들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그 물방울이 맺히는 건데, 당연히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습도율이 생각보다 높으신 거예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그 습도의 원인을 보니까 당연히 세탁기 에어컨 쓰시는 거는 당연한데, 구조적으로 밖에서 요리하시죠? 네. 네, 보니까 확장형 뒷베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요리하시는 것 같고요. 당연히 습도율이 좀 높아지겠죠. 그래서 요리하실 때 창문을 좀 열으세요. 여기서도 이렇게 김이 설어 있죠. 그러니까 요리할 때 물 끓거나 그러면 습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? 그러면요. 집안에 있는 습이 나오는 거 플러스 알파, 여기에서 또 습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다른 집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, 이 부분은 요리하실 때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닫고요. 이렇게 닫고 주방에서 있는 문도 닫아야 돼요. 닫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습도 조금 막아주면서 어쩔 수 없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환기형 창문을 살짝 열고 하시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. 요리할 때 나오는 습기가 여기 다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전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인가요? 그렇죠. 전이도 안 되고 추가적으로 뒷베란다 쪽으로 더 나가지 않게 하시면서 내부에 있는 부분의 습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천장이라든가 아까 위쪽 부분에 맺히는 습량이 현저히 줄고요.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재발할 확률이 확실히 개선이 되죠. 추가로 이것 좀 설명 더 드릴게요. 여기 위에 물 맺힘 현상이 있어서 물이 떨어지면 이 가구에도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게 보이시지만, 이 측면이 외벽이잖아요.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뭐 있냐면,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보조주방, 베란다 쪽에 있는 보조주방 밑에 부분을 열어서 안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싱크대 안쪽을 보시면 여기도 외벽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도 곰팡이가 발생됐는지 같이 추가적으로 봐주셔야 돼요. 더군다나 뒷베란다 보조주방하고요, 아파트의 모든 구조가 비슷하지만 바로 여기
주방이 또 있죠. 여기서 이제 습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, 이때는 무조건 쓰실 때 팬을 이렇게 열고 같이 쓰셔야 돼요. 사용하신 걸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깨끗한 부분도 있어서 팬을 잘 사용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꼭 팬 같이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앞베란다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구조적으로 다 뭐 이렇게 생겼죠. 근데 보면 위쪽부터 약간 지운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타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이 좀 많죠. 여기는 주방이랑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여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?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, 보시면 요 면도 외벽이에요. 이 면도. 아, 그렇죠. 네, 그런데 보세요. 쭉 이렇게 와서 이쪽 면에는 저쪽보다는 곰팡이가 훨씬 덜 생기죠. 왜? 여기는 외벽이 아니거든요. 요 끝에 부분에서부터 전달돼서 들어오는 한 요 구간까지는 외벽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, 이쪽은 외벽이라고 할 수 없어요. 제가 보여드리면 반대쪽도 내측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, 저 반대쪽의 구조는 보시면은 여기 실외기가 있어요. 실외기가 있어서 바깥에 나와 있는 벽이잖아요. 창문 샤시를 닫으면. 그래서 여기는 외벽입니다. 외벽이다 보니까 냉기가 차서 곰팡이가 더 이쪽 벽면에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, 이렇게 샤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실리콘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 터진 게 없어요. 들뜨고 터진 게 없어서 샤시하고 기존에 있는 요 건물 사이의 폼은 그래도 제대로 완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런데 이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거는 실리콘 자체는 단열 재질이 있는 게 아닌 그대로 열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물방울이 좀 많이 맺혀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부분 시공 또는 클리닝이라든가 아니면 항균 쪽으로만 잘 처리를 하셔도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. 한 가지, 내부에는 곰팡이 많이 안 나지 않아요?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,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많이 나는 집들의 가장 큰 특징이 베란다에 물방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결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, 이 결로 현상이 결과론적으로는 제습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집안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습도율이 높지는 않은데, 발생은 집안에서 했더라도 그게 양쪽 베란다로 몰려서 습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집 내부에는 습도율이 낮다,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날 확률은 좀 적다,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뭐 보면 일단은 집 내부에서 발생되는 습이 좀 많고, 그런데 특히나 뒷베란다에서 요리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습이 좀 집중적인 게 있고요. 그래도 일부분은 또 집안에 있고 이 습이 또 앞베란다로도 이동하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있다. 근데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, 베란다라는 공간은 바깥 온도와 내부 온도의 중간 접점 온도를 만져주는 중간 온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나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, 확장을 하셨다면 집 안에서 더 크게 곰팡이가 나지 않았을까,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. 또 한 가지는 곰팡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단열 처리라든가 기타 뭐 항균 처리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단열 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 단열에서는 벽면에 생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습이 또 어디론가 가야 된단 말이죠. 오히려 집 안에 습도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화습이 많아질 수 있어서 제습기를 좀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기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. 물론 시공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시공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위에 곰팡이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가 시공한 부위에서는 안 생겨요. 근데 고객님이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. 시공을 끝나도 이 습들은 시공한 자리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얘네가 가서 더 약한 부분을 찾아가거든요. 그래서 곰팡이가 재발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환기라는 얘기는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. 집에 이 창문들 어떻게 다 열겠어요. 그래서 딱 창문 2개만 열면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제가 이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. 자, 그 두 번째는 이 얘기 들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청소기로 곰팡이 포집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? 고객님 댁처럼 이미 곰팡이가 나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 바닥 청소하는 청소기로 벽면까지 곰팡이 포자를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. 이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늦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벽 청소 꼭 청소기로 좀 돌려주십시오. 그러면 첫 번째 습도, 그리고 두 번째 곰팡이 포자 관련된 이런 관리만 잘 하셔도 곰팡이 안 날 겁니다. 플랜을 짜드리고 이제 나왔습니다. 다음번 영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, 그리고 청소와 곰팡이 제거와 그리고 시공의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